정직한 후보는 쉬운 길만 걸어가려는 영화입니다. 사건의 발단도, 사건의 해결도 모두 최소한의 논리 위에 존재하죠. 너무 뻔하고도 쉬운 약점 많은 시나리오예요. 감독은 영화의 이야기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채 자신의 스타일을 보여주기 바빠요. 터질 때까지 코미디를 치고 예쁜 옷을 나열하고 음악과 춤으로 흥겹다는 최면을 걸려하죠. 하지만 영화의 본질은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튼튼해야 스타일이 돋보이죠. 아무리 튼튼하고 화려한 배를 만들어도 강이 흐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좋은 시기에 개봉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영화 제작 기초의 내재적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장유정 감독의 정직한 후보입니다. 스포일러 가득합니다. 정직한 후보는 오프닝에서 갖춰야 될 요소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홍보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간적 배경과 장래성을 보여주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는 주인공인 주상숙의 능력을 보여주죠.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파악하며 기자들의 질문이 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는 노련한 삼선 후보입니다. 좋은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주인공의 결함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주상숙은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할머니인 오키의 생사에 관한 것이죠. 선거 홍보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오키 할머니의 죽음은 사실 거짓된 것이었어요. 오키 할머니는 산속에 운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상숙은 그 거짓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영화적으로 말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갈 길을 너무 뻔히 보여주는 소재라는 거예요. 관객은 이 부분을 보는 순간 영화에서 가장 재미있는 클라이맥스가 오키 생사에 관련된 진실 공방이 될 거란 걸 대부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 중반부에 힘이 빠집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자체가 정치인의 설정을 가진 캐릭터가 극복하기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으로 거짓 광고한다? 이러한 설정은 해결 부분에서 필연적으로 자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죠. 정직한 후보와 유사한 설정의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 주연의 라이어 라이어죠. 변호사인 짐 캐리가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마법에 걸립니다. 비슷하죠? 하지만 그 이후 진행에선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짐 캐리는 심지어 재판이 있는 날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데도 법정 규칙을 이용해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연기 이후 열린 재판에선 법조인의 지식을 이용해 거짓 없이 승리하죠. 짐 캐리의 능력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아주 능동적이게 말이죠. 사건을 해결하는 건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관객들은 주인공에게 감정을 이입하기 때문이죠. 관객은 주인공이 해내길 바래요. 주인공이 이기길 바라죠. 하지만 정직한 후보의 주상숙은 거짓말을 못하게 되자 노련한 삼선 후보라는 설정과 다르게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으면 위기대처 능력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모든 상황에서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반응을 못해요. 모든 상황을 이겨내라는 게 아니에요. 지더라도 엎치락 뒤치락은 해야 최소한의 긴장감이 생기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 영화는 그저 코미디를 위해 바보 같은 상황에 놓인 주인공의 모습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그 패턴은 고착화되고 이야기의 진행 방향은 뻔해지죠. 개그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은 끔찍한 경험을 선사받을 거예요. 심지어 영화적 위기를 송영창 배우의 캐릭터가 등장해서 해결합니다. 이런 캐릭터를 보통 조력자라 하지 않나요? 도움을 주는 선에서 멈춰야 될 캐릭터가 이야기를 이끌고 있어요. 주인공의 매력도, 주인공에 대한 몰입감도 떨어지게 되죠.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거짓말을 달고 사는 국회의원이 거짓말을 못하게 된다. 하지만 그 국회의원은 난관을 극복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어렵죠. 어려운 건 알아요. 하지만 그런 걸 고민하기 위해 연출이 있는 거 아닌가요? 조력자가 나와서 다 해결시켜주면 누가 시나리오를 못 쓸까요? 모두가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건 영화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매우 급작스럽고 간편하게 작중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연출을 일컫는 말이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약을 통해서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300년대 살았던 사람도 이야기의 본질을 알고 있어요. 아무리 아리스토텔레스가 천재였어도 지금 2020년도 아닌가요? 이 영화의 해결은 단군 왕검 시대에서나 나올 법한 방식을 씁니다. 은밀한 대화가 녹화된 USB를 들고 도망치는 주상숙. 주상숙의 보좌관인 박희철은 세이프룸으로 주상숙을 숨기려 합니다. 그러자 주상숙은 박희철에게 묻죠. 어떻게 이 공간을 알았냐고. 그러자 박희철은 말합니다. 저번에 김 대표가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와, 심지어 그 방은 1,500억대 비리장부가 보관된 방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정도면 당대표는 X 아닌가요? 이렇게 조심성 없이도 한 당의 수장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박희철에게 잘못된 USB가 전달되는 이유도 주랑 zu랑 헷갈려서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다른 국회의원들의 모든 비리가 저장된 USB예요. 그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정보죠. 정보를 들고 있던 친구, 자기 입으로 1억짜리 정보를 하지 않았나요? 1억의 가치를 J와 Z를 헷갈려서 넘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친구 또한 개X인 아닌가요? 이 모든 상황들이 감독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상황이죠. 힘들지만 새로운 길보다 쉽고 익숙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참 아쉬워요. 끝으로 주인공의 능동성과 결말의 자기성의 문제는 시나리오에서 엄청 치명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현실의 힘을 통해 단점을 어느 정도 숨기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알고 있어요. 권력욕에 미친 추악한 정치인들의 모습을요. 현실엔 영화보다 더한 상황도 많죠. 이 영화는 그런 정치인들을 풍자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정직한 후보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정말 거대한 이점인 것 같아요. 많은 문제점들이 용서되더라고요. 람이라는 연기는 정말 찰떡이었습니다. 연기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녹아들 줄은 몰랐어요. 품이 있을 땐 품이 있고 감정적일 땐 감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미디를 연기할 때 정말 어색함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코드랑은 안 맞았는데 영화관에 계신 다른 관객분들은 많이 웃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기로만 따졌을 땐 람이라는 최고작이었습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개봉한 정치 코미디 영화입니다. 정치적 이슈도 많은 순간이고요. 시대의 흐름은 영화에 손을 들어주고 있죠. 이제부터는 자체의 능력으로 승부를 해야 합니다. 예술보단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기초의 정직한 후보 적정가는 6,000원입니다. 완성도가 높진 않지만 제철에 나온 과일 같은 상품입니다. 제 느낌으론 손익분기점은 넘길 것 같네요. 순탄한 항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